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통계상으로는 25년 하반기에 코인 파티가 벌어질 예정인 건 맞지만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언제든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리 예방주사를 맞자는 차원에서 좀 보수적인 출구 전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 증시는 이미 잔칫날이죠. 파티가 거의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옆집 파티를 보고 우리 집 파티를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어떻게 파티가 환희에 차오르고 있다가 무슨 이유로 갑자기 거품이 터지면서 폭락을 하는지 이런 걸 미리 보고 배워놔야 우리 집 파티 때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타이밍에 출구 전략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꾸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기사를 몇 개만 보면 역사가 반복된다면 하반기에 11%가 더 오른다. 안 그래도 미국 증시 상반기에 뭐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등 뭐 파티가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더 오른다는 거죠. 7월 4일자 기사였고요. 뭐 그 중에 하나 시총이 세계 1위 엄청 몸집도 큰 애플이란 기업이 꿈의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국 GDP의 1.7배. 쉽게 말하면 애플 기업 하나가 한국보다 돈 더 잘 번다 이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꿈까지 이뤘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꿈을 이룬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한 185달러 정도의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팔자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팔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190달러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 내용을 보고 190달러 넘었네. 우리 괜히 판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건 맞는데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글쎄 6개월 후에 한번 볼까? 이 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6개월 후에 한번 살펴보시죠.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일본 증시도 뭐 비슷하죠.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기업 체감 경기 개선에 33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안 그래도 신기록을 세웠다. 33년 만에. 근데 그거를 자기가 또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우리 너무 분위기 좋고 파티 날이다. 기사 제목에 기분이 그냥 보이죠. 환희에 차 올라 있다는 게요. 그리고 한국도 빠지면 서운하니까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90만 원 뚫고 황제주 넘버는 에코프로 공매도 지옥문 열리나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는 이제 지옥에 갔겠죠. 그리고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꿈, 막 황제주 이런 거 들어가는데 글쎄요 들고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요 주식은 삼형제가 있잖아요.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 이게 에코프로의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요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요때 근데 주봉이 이렇게 뭐 10주 이상 올라가는 것도 참 보기 드문 광경이죠. 그래서 요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요거 끝났다. 요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데 최근 들어서 7월 4일자 기준으로 2차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심지어 전고도 뚫어버렸고, 뭐 100만 원 간다, 뭐 황제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경험상 2차 개미 꼬시길 반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전고가 뚫었고, 그러니까 개미들은요, 1차 때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요때 사서 들고 있을 분도 없을 뿐더러 보통은 요때 사서 물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해서 2차 개미 꼬시기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21년도 비트코인 차트를 기억하시면 요거랑 비슷합니다. 21년 4월에 우리 꽤 많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부처빔 맞고 쭉 떨어졌다가 7월자로 해서 머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쑥쑥쑥 오르다가 이제 10월, 11월에 메타버스 발 이제 비트코인 올더 타임 하이 최고점 기록하고 이제 지금까지도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냥 뭐 제 경험상 그렇다. 이렇게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증시는 그렇다 치고 올해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어땠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들어 83% 상승, 골드만삭스가 집계하는 24종의 투자 자산 중에 가장 높았다. 박수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미국 주식이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기술주, 나스닥 100, 러셀 1000 이제 지수 뒤에 숫자가 있는 거는 기업 개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100개 기업의 주식 요런 건데요.
뭐 이런 길고 나는 미국 주식들 해봤자 40%, 38%, 27%에 그쳤는데 비트코인은 뭐 2배가 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를 두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많이 없습니다. 알트코인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계시죠. 어, 그렇게 안전한 투자 전략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지어 비싸게 샀다. 우리는 FTX나 테라루나나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SEC가 대폭 할인 이벤트를 벌여줬었죠. 그럴 때 사는 게 아니라 남들 환희에 차오를 때 따라서 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체감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과거의 실수는 실수로 묻어두고 이제 좀 습관을 고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23년 비트코인의 상반기를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나스닥과 디커플링이 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상승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는 게 월가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커플링이면 월가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같이 올라버리고 같이 떨어지면. 근데 나스닥은 지금 오른 상태고 비트코인은 확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나스닥 팔아서 비트코인 더 저점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 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지금 저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매크로 이슈보다는 코인 역시도 코인 자체 이슈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죠. 지금은 SEC가 거래소들 제소도 하고 리플 소송도 있었고, 현물 ETF 되냐 마냐, 반감기가 오냐 안 오냐, 홍콩이 열었냐 안 열었냐, 이런 거에 따라 비트코인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훨씬 좋다고 봅니다. 나스닥과 똑같이 따라간다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비트코인을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방향이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제 제 생각인데요. SEC 제소로 인해서 하반기 경기 침체발 하락을 예상을 제가 했었는데, 그거를 미리 당겨 맞은 것 같다, 하락을. 무슨 얘기냐면요. 경기 침체발 하락을 저는 예상을 하고 약간은 대비를 하고 현금을 좀 갖고 있었는데, 원인은 틀렸으나 결과는 맞았어요. 코인의 하락은 맞았죠. 근데 경기 침체발 하락이 아니라 SEC가 막 여기저기 고소를, 바이낸스 고소하고 코인베이스 고소하면서 떨어졌었죠. 그래서 결과만 답만 맞추고 과정이 틀렸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참고로 결국 내 단독 예상이 주류 언론의 도배가 되는 순간 그 예상은 버려라. 그리고 기분 나빠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반기 경기 침체 이제 온다고 하면서 하반기에 오니까 그럼 지금부터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제가 워런 버핏이 현금을 엄청 들고 있다 등등 많은 이제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만의 예상이었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 주류 언론의 도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낀 게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수와 같은 방향에 이제 배를 타고 있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야 하셔야 된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거품이 언제 꺼지냐, 왜 꺼지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월가의 전설이자 비관론자가 계시죠. 근데 이분은 평생을 거의 비관론자로 계셨던 것 같아요. 매년 제 기억에 2015년부터 계속 지금 버블 꺼진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꺼진다 하고 계시니까 2000년도에 한번 닷컴 버블 맞췄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맞췄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미국 경제가 슈퍼 버블이 터질 거다. 이러한 AI 열풍이 앞으로 두어 분기 더 증시 전반을 밀어 올릴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터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AI 열풍이 워낙 셌기 때문에 두어 분기 정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은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강력한지를 시사를 하는 것 같고요.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패드의 과도한 부양책, 금리를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뒷길로 해서 유동성을 엄청 풀었죠. 그러니까 증시가 오를 수밖에 없었고, AI 열풍 등으로 증시 버블이 생겼으나 결국은 터진다.
심지어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에드 야데니라는 분조차도 증시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렇게 오르면 붕괴 가능성도 더 커진다. 최근에 이렇게 7월 4일자로 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고용 상황 과대평가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지금 페드가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게 우리 소비도 견조하고 고용 상황도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고용이 좋다고 하는 게 과대평가됐다, 허수가 많이 들어갔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도 1시간만 근무해도 취업률에 막 넣어버리고 하다가 걸렸다고 했잖아요. 미국도 아르바이트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이나 폐업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넣든지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허수가 많았다. 실제로는 그렇게 고용이 강력하지 않다. 이런 이유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버블이 언제 무슨 이유로 터지는지까지는 보시면 아무도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웬만하면 반드시란 말 안 쓰는데 요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급등 뒤에는 급락이 있죠. 반드시 거품은 꺼지게,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파티 느낌을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코인 때도 출구 전략을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코인 얘기로 돌아와 보면 향후에 코인 버블이 온다면 어떤 이유로 꺼질까? 저는 꺼지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버블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이유를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나오면 약간 꺼질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뭐랄까요, 생각 없이 그냥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때 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보자는 거죠.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에서 최근에 인민은행 1인자 내정자가 판궁성, 성인지 성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내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라고 합니다. 심지어 2017년 한 행사에서 언젠가 비트코인의 시체가 강가에 떠돌 것,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배신이 나올 수도 있다. 제2의 게리 겐슬러나 아니면 한국의 박모 장관님이나 이런 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홍콩 열고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중국의 암호화폐 부활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겠죠. 갑자기 홍콩 막아, 소유 금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제2의 코로나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죠.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파티를 꺼버리기 위해선 강력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미 유럽은 제2 코로나를 대비해서 화이자랑 백신만 3억여 개를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다고 하고요. 빌 게이츠가 최근에 중국에 왔을 때도 향후 5년간 5천만 달러를 무슨 베이징의 의료센터에 기부했다고 하죠. 백신 때문에 이렇게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손들은 벌써 코로나를 대비를 하고 있네요. 이런 게 뜬다면 글쎄요, 또 이런 핑계를 틈타 증시든 코인이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또는 이럴 수도 있겠죠. SEC가 지금 따지고 보니까요, 윙클보스 제미니 창업자들에게 근 10년 가까이 현물 ETF를 거절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지긋지긋하겠죠. 근데 우리가 블랙락이 내년 2월에 늦어도 2월까지는 이제 블랙락이 승인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10년을 끌어왔는데 6개월 1년 더 끄는 거, 글쎄요, 게리 겐슬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중국의 배신 또는 제2의 코로나가 온다든지 아니면 SEC발 규제거나 세금 규제가 나오거나 천재지변, 대만 전쟁 또는 제3의 국가의 전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가가 디폴트 들어가거나 금리 환율이 급등하는 등등 이런 이유를 틈타서 결국은 코인 버블이 찾아온다면 나중에 꺼트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우리 25년 반감기 모두가 아는 호재가 있죠. 게다가 25년 세금 이슈도 있습니다. 한국에 해당이 되고요.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적어도 24년 하반기부터는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25년 세금 이슈를 잊고 계실까 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25년 이후에는 양도하면 과세 대상,
팔아서 수익 나면 세금 엄청 내야 됩니다. 이게 뭐 연기가 되면 좋겠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것도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 기타 소득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이제 코인으로 수익을 봤다고 치면요. 거기서 250만 원을 빼요. 그러면 750이 남겠죠. 거기에 22%를 곱하면 내가 내야 할 소득세가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엄청 많이 내는 거죠. 해외 주식과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취득가액은 24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제 취득가액은 아마도 제가 각자 분들이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이런 거 안 하시면 그냥 24년 말 기준으로 세금을 때려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결론은 첫째, 올 하반기일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 증시 버블이 어떻게 꺼지는지를 꼭 기억하자. 그리고 둘째, 여러 변수로 인해서 25년 전에도 얼마든지 불장이 먼저 올 수 있다. 더구나 25년부터는 세금 이슈도 있으니까요. 현물 ETF 승인이나 리플 소송 종료 등으로 의미 있는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면 24년에도 팔 수 있다. 25년 하반기를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자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